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경복궁 낙서하고서도 안 죄송입니다. 이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 이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안 죄송하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적반하장이군요. 예, 오히려 A 씨는 그냥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다. 이러면서 미스치프의 말처럼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미스치프가 누구예요? 이게 미국에서 결성된 4인조 작가 집단이라고 해요. 네네.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를 따라하기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건데 죄책감 전혀 없는 느낌입니다. A씨는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의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의 앨범과 가수의 이름을 썼습니다. 예. 경찰은 A씨가 그 전날 있었던 첫 번째 낙서 범행 있잖아요. 그걸 예. 모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A씨는 그런데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속이다 보니 블로그에 반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심지어 자신의 낙서에 대해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스펠링을 틀린 건 조금 창피하다. 그게 반성 지점인가요?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미스치프의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17일 범행 직후에도 블로그에 인증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그 자신의 낙서에 대해서 전시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이라면서 입장료는 공짜고 눈으로만 보라 이런 내용의 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지점이나 뭐 재범할 우려까지도 엿보이는데 처벌할 때 좀 반영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다음 소식은 보복 운전 때문에 공천까지 물거품입니다. 네. 그 민주당이 오늘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후보 부적격 의결을 했습니다. 출마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서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해서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병역 기피나 음주운전,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대한 비리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이전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5선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출마를 준비해 왔어요. 예. 그런데 좀 이렇게 공천까지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자 상향등을 켜면서 불만을 이렇게 나타냈고 네.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보복 있습니다. 운전까지. 법정에서는 이전 상근부대변인 대리운전자가 한 거다. 내가 한 게 예.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까지. 네. 네. 국회의원으로 삼긴 좀 어렵겠죠.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소식은 국회의원 다시 뽑는 이 나라입니다. 저희도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냐면 독일 얘기입니다. 네.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문제로 일부 지역에 총선을 다시 치르는 사태가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독일 헌법재판소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에 총선을 다시 치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재선거 지역은 베를린 2256개 선거구 중에 455곳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예상보다 더 많은 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재선거일은 내년 2월 12일이 될 전망입니다. 이게 문제가
문제가 일어난 거는 2021년 9월 26일 날 치러진 선거 때문입니다. 당시 총선거에서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했다고 해요. 네. 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회에서도 이거를 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연방의회도 현재에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의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독일 연방하원의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 지난해 11월에 전체 2,256개 선거구 중에 327곳과 우편투표 선거구 1,507곳 중에 104곳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대 야당인 기독교 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은 현재 투표 재검사 소원을 제출했고 기민기사당 연합도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헌재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은데 결의보다도 더 많은 455곳에 대해서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대체로 연방하원 결의가 정당하다 이런 인정도 내렸습니다. 저희도 항상 총선 지나고 나면 이 투표가 무효다, 그런 용지가 주장들 나오죠. 바뀌었다, 부족하다 예. 이런 주장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예. 실제로 받아들여져서 재선거까지 사상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네, 굉장히 역사에 남을 법한 네, 사례인 저희도 것 같습니다. 어떤 혼란과 여파가 있을지 좀 같이 지켜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